네,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M지부 미디어원지회 박선아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투쟁을 외치려니 다소 민망하긴 합니다. 여전히 날씨는 덥지만 입추가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올 여름 정말이지 뜨거워도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런 뜨거운 열기를 더욱 뜨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미디어원지회에서는 이 파업 기간 동안 파업 뉴스를 제작하려 합니다. 승리를 위한 작은 벽돌 하나를 올리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직장 폐쇄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지금부터 직장 폐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민주노총 희망연대 노조인 CNM과 KB지부, T브로드 등 케이블 방송 노조 3개 지부가 경고 파업을 선언한 지난 6월 10일, 그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나자 T브로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3곳의 협력사에 직장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다음 달인 7월 9일 CNM 역시 13곳의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 직장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노조원의 사업장 출입을 봉쇄한다는 뜻의 직장 폐쇄. 과연 직장 폐쇄란 무엇일까? 직장 폐쇄란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맞서는 사용자 측의 또 다른 쟁의 행위입니다.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노조 측의 쟁의 행위를 개시한 이유여야 하고 직장 폐쇄를 할 경우에도 사전에 행정관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조의 쟁의 행위가 사용자 측의 경영상 회복 불능한 타격을 줬을 때에만 직장 폐쇄가 정당화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파업을 회유하거나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노조 탄압의 가장 악의적 수단으로 직장 폐쇄가 남용되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들 내쳐서 결국은 자기네 요구를 아예 무시하고 정당한 요구도 무시하고 자기네 결국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좀 나쁜 수단이죠. 아예 대화나 교섭 이런 것들도 하지 않겠다. 그런 어떤 악의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용자가 가면 거기까지 그 기업을 일으키고 또 사업을 하고 하기까지 이런 과정들 속에서는 이미 노동자들의 기여도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또 이윤도 많이 남기고 그런 노동자들을 협력 파트너로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아예 자기의 이익만 더 크게 지키겠다는 나쁜 행위에. 그렇다면 직장 폐쇄 조치가 내려진 후 노동조합은 어떻게 됐을까? 먼저 무자비한 폭력으로 얼룩진 SJM 직장 폐쇄 사태. 사건은 지난 2012년 7월에 발생했습니다. 사업장에서 파업 농성을 벌이던 노조원에게 사측이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무차별 폭력을 가합니다. SJM은 노조가 파업을 단행하자마자 직장 폐쇄 조치를 내렸고 조합원이 사업장에 있다는 이유로 용역경비를 투입했습니다. 끔찍한 폭력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는 경악했습니다. 이를 규명하려는 청문회가 준비되자 사측은 부랴부랴 직장 폐쇄를 철회하고 노조와의 임금단체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강원도 속초의료원에서 직장 폐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노조와 사측은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에 여의치 않자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여기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조는 파업권을 얻어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며칠 후 직장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명분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로 인해 정상 운영이 어려졌다는 것, 이 시간부터 노무 제공을 거부하고 임금 지급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 무단 출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법에 따라 사법 조치한다는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파업을 풀고 집중 교섭을 위한 현장 복귀를 언론에 알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사측도 인지한 이상 먼저 직장 폐쇄를 결정한 것은 악의적인 의도라고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파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을 뿐이라며 직장 폐쇄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측은 12일이 지나서야 직장 폐쇄를 풀었고
노사양 측은 현재 집중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타결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노조원의 업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사측은 노조원들의 분열과 불안, 혼란을 조성할 목적으로 언제든 직장 폐쇄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항하기 위해 사측에게 직장 폐쇄 권한을 주는 현행 노동법은 악법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법상의 직장 폐쇄가, 즉 사용자의 권리가 인정되는 법 체계가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파업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쟁의권으로서 헌법상 노동자들에게만 부여된 권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본한테 준 거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직장 폐쇄는 언제나 방어적, 그다음에 마지막 제한적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이 파업 시작하자, 바로 직장 폐쇄하고, 그러니까 파업하기 전에 직장 폐쇄 미리 준비했다라는 거거든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은 그 법에서도 금지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제재하지 못하는 거는 그 사이에 정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직장 폐쇄는 사업주가 파업권을 유린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해 노조원을 배제 분열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직장 폐쇄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노조는 와해되거나 파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직장 폐쇄 요건을 대폭 강화해 노동자들의 부당 해고를 막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와 사법기관에서도 직장 폐쇄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 사측이 직장 폐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직장 폐쇄, 듣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십니까? 직장 폐쇄란 사측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가장 악의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직장 폐쇄 탓에 어떤 노조는 와해된 노조가 있는 반면 어떤 노조는 승리를 쟁취한 노조도 있습니다. 그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연대와 단결, 그리고 여론 형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인터뷰한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라. 너희가 힘든 만큼 사측은 2배, 3배, 그리고 10배 이상 힘들다. 네, 우리가 항상 외쳤던 구호 속에 승리의 열쇠는 숨겨 있었습니다. 저희 첫 파업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